조금 더 시간이 이제 필요할 거다라고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뭐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태계에서 가장 빨리 은퇴하고 싶어 하는 모객도 없는데 작가님 혼자 고생하고 있는 거의 뭐 오태민 작가님 거의 모객 못 떠날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어제 우리 대담하셨던 그 김승호 회장님은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은 뭐 그분 얼마 안 산대요. 자산은 0. 몇 % 사는데 어떻게 계시나요? 그렇죠. 빨리 나가야죠. 무조건 빨리 나가야죠. 끝까지 살아계신 끝까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왜 저 사람 안 나가요? 작가님께서 이제 대구해관 개관식에서부터 그때 이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롱패스가 해가지고 숏패스 전략으로 한다고. 이때까지는 뭐 JTBC나 한양대덕의 협약을 이제 뭐 롱패스라고 보면은 뭐 생태계 구성원들이 이제 뭐 해관에서나 이렇게 작게 움직이는 것들, 작은 행사들 이런 것도 이제 숏패스의 전략이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장단점이 좀 있다고는 생각을 듭니다. 알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게 롱패스는 개인 차원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작가님께서 이제 오테버스의 대표로서 혹은 뭐 이제 비트모빅을 이끌어 나간 리더로서 여기저기서 만나고 다니신데도 그 상황이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그게 뭐 강제를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눈치를 보는 우리 대한민국은 약간 뭐 국민 정서법도 있고 때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똑같은 것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긍정적이고 저렇게 해석을 하면 부정적으로 봐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상황이 받쳐주면 다 좋아지는 게 있대. 그 상황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방에서 보다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이제 친암호화폐 쪽으로 좀 개혁을 해나갈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있다 라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걸 보고 개발자나 뭐 투자자, 정책 리더들이 이제 그런 암호화폐 기반으로 해서 개혁을 추진하는 크레시멘토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그쪽 나라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미국 같으면은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 후보하고 이제 해리스 후보하고 기사 좀 찾아보면 두 분 다 친암호화폐적인 스탠스를 굉장히 많이 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뭐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정치권에서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암호화폐를 뭐 갖고 있거나 뭐 투자를 해봤거나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퍼센트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하고 좀 다르니까 이 테크놀로지 자체는 아마 또 인류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수 있는 무신뢰 기반 누구를 믿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그 블록체인이고 그런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아무튼 간에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이 이제 필요할 거다라고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뭐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고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되기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걸 이제 어떻게든 이제 또 규제 법안도 있어야 될 거고 지금 이번에 왜 소득세 내는 법인가 그 7월 달에 뭐 하기로 했는데 유예됐죠. 그 유예된 이유가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것도 돈 번 거니까 그렇죠. 이게 그 사람 돈 벌었으면은 다음 해 건강보험 더 많이 납부하도록 해야 되는데 건강보험하고 연동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게 좀 밀렸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어디서 봤거든요. 시스템적인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도 보완이 되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그냥 결국은 법이 만들어지는 거는 제재를 가하는 걸 수도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줌으로써 이제 어떻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도 모빅 같은 경우에 뭘 약간 조심스러워 하거나 하는 것이 뭐 했다 그러면 코인 피어 팔았다 그래 버리고 하는데 그쵸. 이게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약간 회색지대인 거예요. 그레이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좀 말해버리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규제가 없으니까 그건 그냥 진짜 누가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닌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매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나쁘게 봐서 다 규제를 해버리면은 신생 산업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죽어버리는 건데 나중에 돼서 다 정치권에서는 뭐 살려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좀 동떨어지는 게 많죠. 그 맥락으로 지금 이야기를 주시는 것 같고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롱패스가 아닌 숏패스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생태계 구성원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서 우리 생태계 학점에 대해서 좀 애써달라. 하지만 작가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은 아니 이렇게 가만히 쓸 뿐. 예, 그렇죠. 가만히 계시진 않고, 나름의 이제, 제가 볼 때는 롱패스죠. 롱패스. 어제 왜 네. 김성호 회장님하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우리 오션 페이지님이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셨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든 누가 이제 인맥이 있으신 분이 도와주시면 작가님께서는 라방이나 이런 데서 숏패스 전략을 취하자라고 하셨지만, 정작 본인께서는 그래도 롱패스 전략을 저희가 느끼기에는 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뭐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당연히 그거야. 작가님은 생태계에서 가장 빨리 은퇴하고 싶어 하는 모빅도 없는데 작가님 혼자 고생하고 있는 거의 뭐 오태민 작가님 거의 모빅 못 떠날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9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물려있는 사람들 때문에 못 떠나고 나중에 이게 200만 원이 되면 200, 300만 원 되면 거기서부터 미끄러지면 거기서 못 떠나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빨리 떠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네 본인도 좀 열심히 해주실 것 같고 저도 처음에 CU 글램피딕 행사부터 좀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폰 스타큼 또 뭐 일본의 JTBC 그 팝아트 전시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생태계 내부에서 순환이 안 되고 이제 그런 자금들이 생태계 외부 이제 CU 글램피딕 같은 경우 CU 축으로 뭐 아니면 위스키 제조회사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코리아 그다음에 스타급 한우도 이제 유통업체 쪽으로 이제 자금이 다 빠져나갔다고 보고, 이제 생태계 내부에서 이제 자금을 순환시켜서 이 생태계를 다 확장해보자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으신가요? 그때 당시에 그 행사를 했던 행사 하나하나마다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그런 행사들을 좀 안 한다라든지 잘라내신 것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 좀 보여주기에 어떤 사례가 좀 필요했고 우리는 그런 예를 들어 글램피딕 찍었을 때 드론을 띄워가지고 끝도 없을 것 같은 그 1,500명짜리 줄을 이제 사진 한번 찍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달려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저만 해도 이게 기존에 공부를 할 때랑 그 CU 글램피딕 행사를 한번 참석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새벽에 2시에 대구에서 출발했거든요. 와, 이걸 고생해서 그걸 받아보니까 이게 매몰 비용이라고 하죠. 이게 쉽게 그걸 못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1,몇백 명,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는 걸 직접 몸으로 보는 거랑 그냥 이제 온라인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는 거랑은 조금 틀리더라고요. 한번 가보니까 아, 이게 좀 몸으로 안 닿는 체감치는 훨씬 높더라고요. 그게 장단점이 있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는 어떤 쪽으로 가셔야 될지 생각이 일단은 그 자금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거에 대한 질문해 주신 건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이 지갑 판매를 하잖아요. 종이 지갑 판매하면 거기서 조금 돈 남을 거잖아요. 그거 다 모빅 계속 사거든요. 왜냐면 그냥 저 본업이 그냥 먹고 살고 뭐 부자 아니어도 먹고 살만 하니까 여기에서 생긴 거는 이제 모빅을 계속 사 먹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종이 지갑을 생태계 내부에서 팔고 또 모빅을 사니까 요건 조금은 아쉬운 모델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몇 번을 영양제를 팔았어요. 네,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뭐 간 영양제, 뭐 잇몸 영양제, 뭐 뼈, 간, 눈 이런 시리즈. 예, 저도 봤습니다. 그거 판매하고도 또 남은 거 다 모빅 다 샀죠. 그렇게 하면은 모빅이 계속 물량이 계속 없어져요. 아, 그럼 같은 맥락으로 이제 기존에는 제가 행사를 하면 외부로 빠져나갔다고 치면은 요번에 뭐 명동찌개 마을 행사를 그걸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모빅이 굉장히 진심이시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실 분들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모델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업이 굉장히 잘 되세요. 그 지점마다 다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모빅 행사 안 해도 다 잘 돌아가는데 그 점점점 지점이 늘어나는 쪽이니까. 근데 이제 모비커들이 가서 이제 매출도 올려주실 거고, 뭐 종이 지갑에 이제 뭐 그 에어드랍도 받으실 거고. 일반 업체 같으면 그거 다 팔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본업 잘 돌아가고 있는 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긴 모빅은 좀 킵해두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비슷한 뭐 저하고 규모가 비교가 안 되지만 약국에서 먹고 살면 됐고 여기서 생긴 거는 이대로 그냥 나 갖고 있겠다. 혹은 이렇게 되는 업체들하고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죠.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한 7월달, 8월달 이 요식업 쪽이 조금 불경기다. 그리고 명동찌개 마을 여기
대표님이신지 뭐 경영진 분들께서는 기존에도 모빅을 많이 사셨고 지금 매출이 떨어진 이 시점에서 우리 생태계가 외부로 자원을 유출하는 것보다는 내부 순환을 해보자 이건데 그 마지막은 병동찌개 마을 대표님께서 모빅을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뭐 확답을 받을 수가 있는 명동찌개 마을뿐만 아니라 다음에 다른 업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또 뭐 작가님께 정할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모빅을 매수를 하는 경우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출이 우리 덕분에 매출이 났다면 그 매출 가지고 모빅을 사시면 뭐 몇 년 그리고 그 산 거를 이제 뭐 팔지 않거나 잘 이제 킵해 두신다면 몇 년 뒤에 뭐 1대1로 더 주신다든지 그런 전략을 살 그런 수 거를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초기에 우리는 커미트먼트 퍼스트가 있으니까 네네. 초기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 치면은 그 정도 더 뭐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게 제가 정할 건 아니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민주적인 방법도 있지만 작가님이 취하시는 약간 독재적인 스탠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예, 좀 필요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구한테 일일이 다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까지 없는 거고.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이제 비트 모빅 생태계에서 지역 해관이라는 좀 자생적으로 생긴 좀 특이한 지역 해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작가님께서도 이제 지역 해관을 이용해가지고 얼굴을 맞대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어서 공공재를 투입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구 모빅 해관 이제 회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 해관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이제 그 작가님께서 공공재를 어떻게 사용하거나 뭐 도움을 좀 주겠다라는 이야기지만은 뭐 정책적으로 나온 게 딱 있는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먼저 뭘 해보자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조금 보유를 하고 있는 모빅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시험적으로 어떤 거를 좀 해볼 수 있는 게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을 모셔와서 강의를 듣는다라든지 아니면 일반 모빅 그 중에 좀 재주 있으신 분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하고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나 혼자만 모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서로 인지도 하고 또 모빅 이제 코인에 대해서 오늘도 회관 오신 분이 코인을 어떻게 이제 보관하고 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 듣고 가셨으니까 그런 분들이 사람 모여서 일어난 일이니까 어쨌든 누구든지 간에 강의나 이벤트를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영입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드리거나 그렇게 해서 자꾸 사람들이 드나들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필요하다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있고 네트워크가 커져야 되니까 그 네트워크를 키울 수 있는 방법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이거를 하면서 어떤 행사를 뭘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행사를 하면서 이제 이 홀더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게 제일 중요한 맥락인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아이디어를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 좀 터지게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 해피댕양 프로젝트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게 그 유기견 어떤 뭐 입양을 하거나 강아지를 이제 잘 산책을 잘 시키고 잘 키워줬을 때 어떻게 한다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지금은 뭐 반려견 반려묘 인구가 굉장히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해주면은 그 모빅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모빅이 그 신생아를 나왔을 때 토닥토닥 프로젝트가 이렇게 쉽게 안 알려지고 있는데 반려견 반려묘 인구들이 그런 거 이야기를 알게 되면은 또 토닥토닥 역주행을 할 것 같거든요. 지금 조금은 소강 상태지만 이미지가 좋아지면 해피댕양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되면 기존에 토닥토닥도 있더라. 이게 좋은 프로젝트를 보기 위해서 버스 광고까지도 했었네. 애를 많이 쓰고 했었는데 노출이 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랬었다. 이렇게 이미지가 좋아지는 게 제일 중요하기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가님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음악회라든지 미술 관련이라든지 뭐 문화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든지 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을 잘 기획을 해서 그냥 이제 이 프로젝트가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호화폐가 다 스캠 사기 프로젝트 많고 다단계 이러면서 해먹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미지 안 좋은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모빅에 대해서 안티도 있고 하지만 안티가 아무리 설치돼도 우리 작가님은 최재천 교수님하고도 인터뷰도 하고 또 누구 교수님 의사 선생님하고 또 김성호 회장님 오셔서 이야기도 듣고 하시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다 계속 되는 거고 하는 건데 그 선입견을 버리고 이게 뭐지? 얘네들은 왜 이런 걸 왜 하지? 이런 생각도 하게 그거는 이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은 누구나 쉽게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 부각되는 게 조금 지금 약간 뭐 짜증나는 상태인 거지. 저는 이제 좀 지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하는 거랑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오태민 작가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다. 그런 사람들 조금씩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중립적인 상황에서 조금 살펴보고 싶고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정도는 좋은데 이게 또 너무 빠져들어서 너무 강적인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저는 좀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저번에 대구 개관식 행사에서도 안사천님, 그죠? 이 강의를 하셨을 때 뭐 오태민파, 그다음에 생태계파, 그다음 한 가지가 이제 가격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알량님은 생각이 좀 어떠세요? 저는 뭐 세 가지 다 걸쳐져 있죠. 작가님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부분도 있고 생태계가 확장이 돼야 더 잘 된다는 부분도 있고 확장이 되려면 가격이 올라가야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주위에 0점 몇 개씩 주는 사람들이 친구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한 2개, 3개 줬어요. 두 개 줬을 거야.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모비 가격을 계속 보는 거지. 근데 이게 갑자기 뭐 두세 배 되니까 자기가 놓쳤다 싶은 거죠. 두세 배 되기 전에 샀으면 자기가 몇 개를 더 살 수 있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가격이 그래서 중요하기도 하고 생태계가 커져야 되기도 하고. 얘기가 나오신 김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주변에 이제 몇 개씩 나눠주시고 이렇게 신경 유비분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이렇게 행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제 대량 에어드랍을 받으신다 일명 고래라고 하죠. 고래분들과 지금 신규 유입되는 유비분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모백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나 이런 건 차원이 좀 틀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존의 고래분들이 조금 해주셔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뭐 그런 이야기도 종종 뭐 지인분들끼리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당연히 강제할 건 아니죠. 몬트비올에서 노트북 물에 담근 순간 이제 그냥 각자의 자산이 된 거라 가지고 그거는 각자들 알아서 할 일인데 우리가 왜 죄수의 딜레마 이야기를 이제 해보면 그냥 죄수가 둘이가 있는데 네가 자백을 하면 너는 이제 형량을 최대한 적게 받을 거고 공범인 자가 자백을 하면 너는 이제 훨씬 더 많은 이제 벌을 받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결국은 이 죄수 A와 죄수 B가 각자에게는 제일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공동의 선택이 둘 다한테는 제일 안 좋은 선택. 각자 다 자백을 안 해버리면 밝힐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죄수의 딜레마에서 우리 같으면 이제 그 시간 선호를 길게 가져가는 사람, 뭐 장장 팔아서 쓰겠다는 사람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이제 개인의 이익이 최소화되는 상황은 당장 팔아서 쓰겠다는 스탠스일 수 있고. 근데 좀 천천히 팔거나 혹은 내가 지금 팔아서 내가 쓰는 것보다가 이거를 생태계를 키우는 쪽으로 좀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안 팔았는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테니까 그런 쪽으로 쓰도록 조금은 멋지를 준다고 하죠. 이게 약간 동기부여를 좀 해주거나 좀 같이 좀 가봅시다 하든지 원래 그게 사실은 제일 처음에가 락업이 그렇게 시작된 거기도 한데 이거를 뒤에 들어왔는 유비들이 만약에 이제 좀 비싼 금액에 이제 모bil 구입했지 않습니까? 근데 초기에 에어드랍을 받은 고래분들이 그걸 팔고 빠져나가는 게 보인다 하면 굉장히 허탈할 것 같거든요. 어느 순간 유비들이 막 넘쳐날수록 기존 고래분들은 빠져나가고 누군가는 팔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고래가 팔아야죠. 빨리 나가게 기다려. 빨리 좀 팔아달라. 빨리 나가라고. 그런 분들 아예 빨리 나가버려라. 누구든지 빨리 나가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들 리스크도 없어지기도 하고 리스크라고 하기에도 그 사람들 물량 많지도 않아요. 근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이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손바뀜 어제 우리 대담하셨던 그 김승호 회장님은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은 뭐 그분 얼마 안 샀는데 자산은 0. 몇 프로 샀는데 60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아사리 이제 좀 알고 계시고 미래를 보시는 분들의 유입이 더 좋다. 그러니까 제가 모빅 소개해드린 분들은 몇백 개씩, 1000개씩 그냥 사시는 분들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저도 이제 조만간 또 누구 만나가지고 좀 소개해줄 생각인데 만약에 이제 모비커가 되시면 그분도 한 1000개 사실 것 같아요. 그 1000개 산 사람 몇 명만 있으면은 물량이 이거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래들이 팔아줘야 돼요. 아, 고래들이 기존에 팔고 돌고 하다가 약한 손들을 갖다가 그런 떨어지고. 사람한테 이게 이렇게 집중이 되고 그런 과정이 아, 몇 계속 번은 좀 지나가면서 반복해야 된다. 결국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풀어지야지. 아, 저도 이 부분 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고래는 팔아야 돼요. 그냥 고래가 팔았으니까 사셨죠. 예, 그렇죠. 그냥 많이 팔았으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 어제 제가 이제 오랜만에 연락을 드린 분이 있는데, 그분 이제 차 살 돈으로 모빌 샀는데 지금 반도막 났다가. 초기에 이제 카톡방이 자주 보이시다 보면 잘 안 보인다면서 팔고 나갔는갑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을 이제 봤는데 억수로 열성적으로 하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뭐 모든 방에서도 나가시고 네. 뭐 약간 원망적인 말씀도 남겨주셨는데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개인 선택이니까. 빨리 나가야죠. 무조건 빨리 나가야 돼요. 그냥 끝까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 더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왜 저 사람 안 나가냐. 아. 네, 지금까지 대구 모빅회관에서 알량님을 모시고 짧은 인터뷰를 드려봤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